다음 카페부터 오랜 기간 지켜보고 있는 골수팬입니다. 제가 다음 카페 운영한 지가 20년이 됐었어요. 20년 전부터 다음 카페 하고 그 이전에도 뭐 다른 카페 뭐 운영자 이런 거를 20몇 년을 했었네요. 예전에 NDA 작성하고 전화 상담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36세 남성분이시고 국내 MBA 하셨고 영문학 학사 출신이시고 외국계 소비자 마케팅을 담당하셨는데 지금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마 세 군데의 회사를 옮기셨었나 봐요. 그래서 고용주가 별로 안 좋아한다 이제는. 그래서 나이도 조금 있는 상태인데 연차는 많지는 않고 직장을 많이 옮겼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마 다시 이 사람 뽑으면은 또 한 6개월 후에 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실 고용주는 채용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현재 자금은 뭐 한 8천만 원 정도 모으셨고 아직 미혼이시고 희망하는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마케팅, 옵션 1 현지 석사를 통해 현지어를 구사한다는 조건 아래 마케팅 업종으로 커리어 연결 희망 LSE 이게 뭐 정경대, 런던 정경대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학 석사를 해서 그레이주에이트 비자 넘어가서 2년간 마케팅 업무를 하여 영주권 5년 목표로 스킬드 워커 비자 시도. 그러려면은 마케팅 8년 채우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옵션 2. 마케팅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으로 가게 되면 그냥 차라리 일식 배워서 일식 스시 바로 주방장은 못하죠. 그냥 뭐 스시 요리사 이런 일식 요리사로 뭐 영국에 취업 시도를 한다. 그게 더 현실적일 듯 싶어요. 일단 옵션 1부터 따지면은 이거 이민 1세대가 그러니까 컨슈머 비헤이비어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걸 공부를 해서 현지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로 취업이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 브랜드 마케팅 뭐 이게 약간 정성적인 분야거든요. 제가 좀 전 설명드린 분한테도 이제 경제학이 뭐 정량적인 부분은 한국 사람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회계, 재무 숫자로 싸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민 1세대도 현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석사학위 요 정도 해가지고 영국 내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영국 내에서 학사, 석사를 한 현지인 마케팅 혹은 마케팅 매니저와 경쟁을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옵션 1, 불의 옥잠님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옵션 1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거는 현지 노동시장에서 현지인 마케터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기가. 그래서 나는 꼭 영국으로 뭐 이민을 가야겠다. 혹은 뭐 영국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 노르웨이로 이민 가야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식집, 스시 주방장으로.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옵션 2의 문제점은 자,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MBA도 했고 경력도 외국계 소비자 마케팅이면 연봉도 지금 뭐 젊은 나이에 나름 뭐 6천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은 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잖아요. 한국에서 뭐 상위 10%, 20%, 30% 최소 3분의 1 이상은 되잖아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위 10%, 20% 이상은 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일식집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냥 노르웨이 영주권 받는 걸로 만족을 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라면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중에 한 나라의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하되 이런 제네럴한 MBA,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단점은 너무 제네럴한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도 주니어 레벨이에요. 아직도 신입 레벨이에요. 경력 4년밖에 안 됐고 마케팅으로는 정성적인 마케팅 무슨 뭐 퍼블릭 릴레이션 왜냐면 브랜드라는 게 다 일종의 퍼블릭 릴레이션 싸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가 뭐 이런 싸움인데 그걸로는 나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민 1세대로서는. 그러면 이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로는 내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지에서 초중고 나온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리적으로 얼마나 잘 분석을 해내느냐, 어떠한 중요 변수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이런 기가 막힌 지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던가 마케팅 캠페인을 하면은 효과가 2배, 3배 나더라. 이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혹은 뭐 베네룩스 기타 북유럽 어디든 학비가 저렴하면서 나를 입학허가 줄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뭐 이런 뭐 AI하고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 관련된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하고 거기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전문성을 키워서 내가 막 이런 툴들 데이터 추출해서 분석해내는 뭐 이런 툴이라던가 기법 프로젝트에 뭐 전문가가 된 이후에 뭐 노르웨이가 됐든 독일이 됐든 어디서든 취업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승산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네 맞아요. 데이터 분석적인 거 실제로 제가 도와드려서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려서 거의 비슷해요. 외국계는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무슨 뭐 마케팅에 특화됐다고 그래야 되나? 마케팅을 많이 하는 대기업, 한국에서 소비재 마케팅을 많이 하는 대기업 출신의 어떤 분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 그분이 이렇게 똑같이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문송한 출신의 제너럴한 석사 과정을 하면서 했는데 커리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량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노동시장에서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딱 데이터 사이언스를 갔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가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으로 무슨 부동산 회사 이런 그러니까 현지의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 왜냐면은 뭐 독일 내에 무슨 뭐 유럽 내에 각종 뭐 부동산 매물들의 온갖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보면은 한국에서도 막 이런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가지고 막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워낙 데이터 사이언스 한국 사람이니까 또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요. 수학, 통계 뭐 이런 쪽의 과목들을 대학교 강의까지 나가요. 그분 그 유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것도 아닌데 석사학위를 하고 부동산 회사에서 현업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뭐 겸임 교수 뭐 이런 거 전임 교수가 아니라 겸임 교수. 그래서 독일 내에 어떤 대학에 강의를 나가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한국인의 능력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현지에서 석사과정 졸업하고 취업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대학교 강의까지 나가더라. 그 2년 공부한 데이터 사이언스로. 그래서 저는 마케팅 전공이기 때문에 특히나 데이터 사이언스 능력이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의옥잠님은 여기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과정을 좀 학비가 저렴한 곳,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뭐 혹은 기타 유럽 어디든지 뭐 스위스가 됐든 어디든 좀 학비가 저렴한 곳에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과정 혹은 그와 유사한 과정 그런 과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